가장 중요하고 기본 중의 기본은 복싱의 룰을 신경을 많이 썼다. 안녕하세요. 이동입니다. 디스파이트 1회가 잘 마무리되고 2회가 준비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. 1회 전체 리뷰를 이번에 해볼 텐데요. 결론적으로는 저는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가보고 싶은데 그 이유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제가 디스파이트 1회를 참관할 수 있게 됐던 거는 가장 큰 건 저희 체육관에 출전 선수가 있어서 응원차 가게 됐었고요. 어떻게 진행하시는지도 좀 궁금했었습니다. 장혜수 선수와 이선호 선수 경기에 집중 리뷰는 따로 여기 올려놨으니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전체 운영이나 좋았던 점, 좀 아쉬웠던 점, 이렇게 했으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같이 공유해보고 이 영상을 통해서 다음 2회 출전 또는 참관을 고민하시는 분,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. 따로 저희 체육관에서 안내가 없었다면 몰랐을 거예요. 왜냐면 저의 경로로 봤을 때 펀치님 유튜브와 그리고 인스타그램 이 두 가지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고 세부적인 가는 길이나 어떤 선수가 오는지 그런 것들은 펀치님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쇼츠 보고 각각 인터뷰를 보고 참고하거나 커뮤니티 탭에서 알아볼 수 있었어요. 다만 조금 이 부분에서 헷갈렸던 게 피드 형식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 시합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속 다른 데를 확인해 봐야 됐던 게 좀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. 티켓 구매도 사이트에 있었는데 이 내용들이 그 안에서 다 종합적으로 제가 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. 우린 참관객 같은 경우에는 좌석을 예매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. 입식과 좌식이 있었고 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무 의자였어요. 1층과 2층으로 나눠져서 링 주변에 좌석이 있고 여기 스탠드석도 있고 2층에서도 또 관람할 수가 있었는데 창고를 개조하고 2층 구조를 올리다 보니 제가 보는 시야에서 이 철근 구조나 아니면 링 그 라인이나 사각 그 지점 봉에서 많이 시야가 가려지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는 좌석에 앉아있다가 서서 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조금 보완이 될 수 있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후원해주신 분도 계셔서 무료 음료를 자유롭게 선택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신 점 너무 감사했었고 팔찌를 착용하고 입장을 하게 됩니다. 맥주 또는 이제 커피류 음료를 제공 주셔서 그걸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보는데 아무래도 좌석 같은 경우에는 그 코너 링 가장 코너 제일 왼쪽 그러니까 선수분들 입장하는 바로 그 홈코너 쪽이다 보니까 좌석 자체의 그런 폭이 좀 협소하기도 했었고 선수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좀 좁아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음료를 놓는 것도 이게 그 좌석에 제한된 그 구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카메라도 있어서 짐도 두고 음료도 마시던 거를 계속 이렇게 들 수 없어 내려놓고 싶은데 계속 사람들이 오가고 좌석은 좁고 그 좁은 곳에 한 두세 명인가 이렇게 낑겨서 앉는데 조금 더 좌석이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냐면 제가 그때 7시부터 10시까지 약 10시 정도여서 한 3시간 정도의 경기 관람을 했는데 아마 2회차 그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2시간은 어쨌든 넘을 것 같아요. 그 경기가 제 예상이지만 그래서 그 시간을 계속 앉아있을 수 있는 의자, 좌석의 그런 공간들이 확보가 되면 더 편안하게 볼 수 있을 텐데 그 점이 조금 다소 좀 아쉬운 점은 있었던 점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음료 같은 거 마시고 잠깐 둘 때도 혹시나 누가 차버리면은 주변에 또 많이 번거로워지고 하니까 그 점이 좀 계속 신경 쓰이면서 봤던 것 같고 그래서 음료를 빨리 마시고 들어갔는데 차라리 그냥 음료를 밖에서 마시고 그냥 들어오는 게 나았겠다. 그 안에서 음료가 원래 반입 되는 건가?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공간에서의 지켜야 되는 규칙이나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숙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. 1회이지만 펀치님이 이 복싱 의 문화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자 하고 좀 더 친근하게 이 문화를 만들어고자 하는 것에 굉장히 또 지지를 하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2회 같은 경우에는 더 보완이 돼서 또 알차게 잘 준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. 이제 전체적인 이벤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. 처음에 와서 링 아나운서 분께서 분위기를 잘 잡아주시고 초반에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기 위해서 펀치님 나오셔서 티셔츠나 이제 퀴즈 같은 거 내면서 이벤트를 좀 하셨어요. 링
시합이 시작이 되는데 첫 순서는 여자 선수들 경기, 그 다음부터는 남자 프로분들,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이라이트 경기 이렇게 해서 큰 구성이 되었었고 여자분들은 2분 4라운드, 남자분들도 4라운드인데 조금 분수는 달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진행을 하는데 게임 자체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. 우선 선수풀 같은 경우에는 1회차 같은 경우에 여자분 경기는 정말 이전에 프로나 아마추어 선수에서 보기 좀 쉽지 않았던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고 남자분들 경기 같은 경우도 쇼츠를 통해서 각각 이제 인터뷰를 보다 보니 조금 더 마음의 응원함도 생기고 재밌는 점들이 있었어요.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순정 파이터라는 예능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MMA 선수들의 그 일반인 MMA 경기 오디션 프로그램이에요. 그래서 거기는 이제 두 팀으로 나눠서 일반인들, 복싱, 킥복싱, MMA나 레슬링, 야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 외에 기타 운동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서로 겨루는 건데 두 팀의 멘토들이 오게 돼요. 섹시아마 추성훈, 그리고 매미 김동현, 준비 정찬성, 슈퍼브이 최두호 두 팀에서 각각 인원을 선발해서 각 팀이 매치를 하게 되는 건데 디스파이트 1회를 보면서 순정 파이터가 종종 생각이 났던 게 순정 파이터에서도 이 선수 검증을 위해서 MMA 선수들이 그 지원자분들과 파이팅을 하고 그분들이 서로 이제 대결하고 약간의 그 예능감이 많이 살려진 그 대회였었거든요. 근데 이제 디스파이트가 예능도 어느 정도 섞여 있고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이제 인터뷰 왜 하게 됐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잘 제작해 주시다 보니까 순정 파이터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그 펀치님의 스타일 혹은 예능감을 더 살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렇다면 경기를 다 보고 나서 리뷰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이 디스파이트 경기는 누구를 위한 경기일까 한번 생각이 들었었어요. 프로 선수분들, 운동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재밌겠다 싶었는데 그 운동하시는 분들도 진짜 전문적으로 뭐 배워먹고 공부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일반인 분들이 취미로서 하시는 경우가 있었잖아요. 저는 이제 이 일반인 취미 복싱 쪽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그분들이 봤을 때는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전문적으로 하려는 분들이나 선수분들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. 그래서 과연 이 디스파이트는 어느 대상을 가장 메인으로 하는지가 궁금했어요. 디스파이트 1회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웠고 선수분들이 볼 때는 과연 어떨까? 지금 그 타깃에 따라서 용어나 진행 그런 게 다 다르잖아요. 그래서 과연 2회 때는 어떤 쪽으로 조금 더 소구를 더 집중을 하게 되실지 그런 점도 좀 궁금한 점입니다. 아예 모르시는 분은 좀 경기의 해설 같은 게 필요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이미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 아는 사람들은 경기를 볼 때 정말 재밌었고요. 만약 모르시는 분이 봤다면은 재미는 분명 있었을 텐데 약간 저게 뭐지? 저게 왜 저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? 하는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안내가 되어지면 더 좋겠다. 왜냐면 아예 이런 걸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 경기의 룰이나 규칙, 뭐 응원을 할 때도 어떤 게 조금 더 매너 있는 응원인지 그런 것도 사실 저는 궁금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점이 있으면 더 좋겠다 생각입니다. 이 펀치 스튜디오까지 오는 거는 저는 갈 때는 대중교통으로 가고 내려갈 때는 자동차로 내려갔는데 많이 멀더라고요. 이게 강서쪽에 있어요. 펀치 스튜디오가 강동 쪽에서 그날 갔었는데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환승해야지 하다가 이게 처음 보는 라인이기도 하고 약간 그 역 이름들도 워낙 생소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한 대여섯 정거장 더 오버해가지고 가서 거의 압록강 근처에서 내린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빠꾸하고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런 대중교통으로 갈 때 좀 헷갈릴 수 있었다라는 점이 있었고 정말 다행이었던 거는 펀치 스튜디오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있어서 거기서 도보 1분, 편의점도 바로 도보 1분, 그리고 주차장이 나중에 더 유명해지면 협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주차를 하실 때는 그 스튜디오는 이제 선수분들이 많이 몰몰 풀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두기는 좀 어렵고 그 옆쪽에 뭐 공터 같은 데 놓으셔야 되는데 좀 일찍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자동차로 이동하는 게 가장 최선으로 보입니다. 여기에 출전을 하거나 참관을 하거나 거의 두 개 중에 하나가 유력하겠죠? 출전했을 때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
그 선수에 대해서 좀 인지도를 높이거나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점, 그리고 이 안에서도 복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간에 서로 좀 소통이 될 수 있고,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선수와의 맞불을 해볼 수도 있다는 점, 그리고 좋은 선수들을 팀펀치에서 셀렉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분들과 붙어볼 수 있다는 점도 좋고, 그리고 이게 프로 라이센스를 가진 분들의 경기이기 때문에 공식 경기로 레코드가 됩니다. 그 점도 있습니다. 그냥 취미나 뭐 이벤트성 경기가 아니고 실제 레코드가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어떤 이력 관리도 하실 수 있어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기본 중에 기본인 심판, 그 복싱의 룰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다 생각이 들었어요. 동영상, 그 영상도 펀치님이 올려주셨는데 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심판분들이 나오셔서 어떤 룰로 진행을 하고 어떤 기준으로 갈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서로 토론을 하시고 정하는 영상이 있어요. 만약 선수로서 출전을 하게 된다면 번외로 좋은 점은 그 스튜디오가 창고형이고 보통 이제 높은 층고에서 조명이 떨어져요.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 볼 때 선수분들의 그 노력의 결실인 그 근육들이 정말 예쁘게 잘 잡히더라고요. 그거는 약간 번외로 되게 좋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